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67화를 보고 나니 예고가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66화 마지막에 진수지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채우리에 의해 다행히 위험한 순간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풀어놔야 해서 당분간 스토리가 지저분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수지를 항상 위험에 빠뜨릴 인물은 진나영 밖에 없는데 지금 진나영은 한현성과 오해를 풀어서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 딱히 당장 진수지를 해칠 만한 감정적인 동기가 사라진 상태여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은 뜬금없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되기에 억지스러운 에피소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삶에서 사고는 얼마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드라마라는 한정된 틀 안에서는 길 가다가 동전을 줍는 작은 에피소드 하나라도 인과관계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결과가 어찌되었든 예고를 뺀 이유가 주인공들이 큰 사고가 날 것이라는 극적 긴장감과 궁금증을 유발하여 시청률을 올리려는 의도가 가장 큰 것이었겠지만 회차를 보고 나니 이제껏 방송된 스토리 중 가장 큰 고구마를 준 회차가 아니었나 싶고 예고가 미리 있었더라면 오히려 67화에 대해 시청 거부감이 들어서 시청률을 까먹었을 것 같습니다. 진수지에게 정말 정신과 의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전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회차였는데 아마 진수지가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지를 보며 누구도 풀어주지 못하는 마음속의 응어리를 자기 자신이 풀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의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엄마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에 혼란스러운 진수지인데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진수지도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을 찾는 일반 환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진수지는 최선영의 존재를 알고 나서는 배신감에 마당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짐을 챙겨 나왔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정신을 놓고 보행하려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힐 뻔하였지만 채우리가 구해주었습니다. 채우리는 이대로 도망치지 말고 최선영에게 이유를 제대로 들어보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원래 남의 고민과 이유를 들어주고 해법을 찾는 게 기본인 정신과 의사답지 않게 진수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절대 엄마라는 사람의 이유만은 딸을 버리고 찾아오지 않은 무책임한 엄마로 답을 못 박아두고 애초에 듣기도 싫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야 풀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진수지를 고집불통으로 만드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하필 검은 옷을 입은 채 최선영의 모든 말을 변명으로만 몰아붙이는 모습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는 저승사자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최선영에 대한 마음을 열지 않는 진수지에게 보다 못한 채우리는 자신이 입양되었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채우리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채두리와 함께 최선영에 의해 입양이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이라며 진수지에게 그래도 어머니가 이 세상에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고 최선영은 입양한 자식들을 모두 수경이로 여기고 정성껏 돌봐왔다고 말했지만 진수지는 친딸은 버리고 남의 자식을 거두어줬으니 박수를 쳐주고 상이라도 줘야 하냐며 오히려 반발심만 커졌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채우리를 키워주고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엄마인데 진나영이 엄마 장윤자를 쏙 빼닮아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속물인 것을 생각하면 채우리와 채두리의 인성만 봐도 최선영이 어떤 인품인지 안 봐도 비디오인데 이런 식으로 톡 쏘아 붙인다는 것은 채우리에 대한 마음도 자기 고집대로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는 기세로 보였습니다. 진수지는 결국 자신의 마음속 불멸의 공식 엄마가 나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버렸다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채우리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고 다시 마당집으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최선영이 두고 간 입원 자료와 일기장을 살펴보고 최선영에 대한 반발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수경이를 다시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재활치료를 견뎌내고 눈물로 구구절절 쓴 최선영의 낡은 일기장을 다 읽어 본 진수지가 드디어 최선영에 대한 감정이 누그러지는가 싶어서 개구리 왕눈이가 되어 잔뜩 기대하고 보고 있었는데 최선영이 수경이를 찾으러 왔다가 장윤자의 거짓말에 속아 수경이를 놓쳤다는 말에 진수지는 진심 빡쳐서 엄마라는 사람이 눈앞에 자식을 보고도 바로 데려가지 않고 영영 버렸나며 이성을 잃고 소리치는 장면을 보고 그래 주인공이 사리분별 잘하고 경우 바르고 착하다는 건 다 옛말이야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냐고요. 장윤자에게 속아서 일이 이 지경까지 되었다는데 속인 장윤자를 탓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속아 넘어간 착한 엄마를 탓하다니 장윤자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진수지면서 설마 진장수가 장윤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재혼한 것이라고 믿고 살았던 건지 진심 저라면 최선영에게 수경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최선영이 그때 자신을 데려갔으면 장윤자와 진나영에게 시달리는 인생은 살지 않았고 자신도 채우리와 채두리처럼 착한 엄마 최선영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 텐데 라고 억울한 생각이 밀려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의 인생만 소중하고 최선영의 인생은 이해하려 들지 않는 진수지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엄마와 헤어진 이유가 장윤자 때문이란 것을 알게 된 진수지는 68화에서 장윤자를 찾아가 분노를 표출하지만 이쪽 저쪽 화만 내고 다니는 진수지가 자신을 어떻게 치료를 할지 진수지의 마음을 끝내 녹이는 열쇠는 진수지의 영원한 짝인 채우리가 가지고 있겠죠. 진수지만큼이나 답답한 인물은 김마리인데요. 진나영이 한현성의 아이를 가졌다고 철석같이 믿는 김마리는 한진태가 아무리 진나영을 의심하고 며느리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도 진나영의 편에 서서 한현성의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마리는 한현성의 결혼이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한현성이 행복해지려면 한진태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며 설득해보지만 한진태는 병원 일이든 재단 일이든 모든 것이 김마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굳이 자신의 의견 따위가 멋이 중하냐며 어차피 이혼할 사이에 아버지는 없는 셈치고 한현성을 결혼시키려면 맘대로들 하고 이혼이나 빨리 매듭 짓자고 합니다. 김마리는 한진태가 이혼을 고집하면 이혼을 하기 전에 한현성을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한현성이 결혼을 하면 진나영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한진태가 이혼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에 한현성의 결혼을 서두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의 든든한 지원군인 김마리를 요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둘도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 코스프레로 자신의 아이를 의심하는 한현성과 헤어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눈물 지었고 초음파 사진을 들이밀어서 태명이 콩이라고 하며 아이를 낳으면 김마리가 직접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약을 잔뜩 쳤는데 김마리는 진나영이 가짜 초음파 사진을 갖다 주어도 열이면 10번 넘어갈 정도로 진나영에게는 경계해제된 상황이었습니다. 한진태는 요즘 들어서 김마리가 한현우를 들먹이는 일이 잦아지자 불안한데요. 설마 김마리가 30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다니는 건지 의심이 들고 자신이 김마리와 이혼을 하더라도 한현성의 미래는 확실하게 다져놓고 가야 한다는 마음에 결국 침묵으로 한현성의 결혼을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고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아이만을 생각하라고 기운을 넣어 주었습니다. 진나영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지만 진수지는 최선영과의 불화로 자칫 채우리와의 사이도 멀어질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68화에서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장윤자가 아무리 거짓말을 둘러댔어도 자신을 찾아온 날 데려가지 않았던 최선영이 엄마 자격 없다고 말하며 악을 쓰는 가운데 공황장애가 시작되었고 최선영은 자기 때문에 진수지가 병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이 듭니다. 채우리는 밖이 소란스럽자 급히 달려나와 진수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리고 갔고 진수지의 방에 최선영이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수지는 엄마의 말을 다 들어보라고 하셨죠. 엄마의 수술 기록지를 다 살펴봤고 일기장도 읽어봤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다 알고 나니까 더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속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어요. 채우리는 진수지에게 진수지 선생님의 마음속에 그려온 엄마의 모습과 달라서 힘들다는 것 이해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다 똑같이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들도 각자의 인생의 사정이 있고 저한테는 지금 엄마가 완벽한 엄마이지만 진 선생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겠죠. 그건 엄마의 잘못도 진 선생님의 잘못도 아니에요. 나는 진 선생님이 잃어버린 시간들을 되돌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아픈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에게도 똑같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있어요. 엄마는 진 선생님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진 선생님과 똑같이 마음을 치료받고 싶으신 거예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내가 도와줄게요. 채우리는 진수지를 진정시키고 최선영에게도 진수지가 엄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너무 그리워하고 사랑해서 그런 것일 거라고 위로를 합니다. 진수지는 다음날 채우리와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한현성은 진수지에게 자신의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진수지 선생님. 진수지는 선배랑 내가 아직도 볼 일이 남아 있었나요? 한현성은 미안해 수지야, 나 결혼해. 진수지는 나영이랑 결혼한다고요? 그럼 결혼하면 되지, 나한테 왜 알리는 건데요? 나한테 말하면 내가 축하라도 해줄 줄 알았나요? 진수지가 언짢아 하는 것을 느낀 한현성은 나도 나영씨랑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지금도 나영씨를 사랑하는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진수지는 선배는 참 무책임한 사람이네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약혼 상견례 자리에 밀어넣질 않나. 이제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사람을 두고 결혼은 하겠지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선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 같아요. 두 사람 결혼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그래도 진나영은 내 동생이에요. 사랑을 하든 안 하든 그런 말은 혼자 속으로 삼키고 아이 아빠로 책임을 다하세요. 채우리는 그래요. 저도 한마디도 거들고 싶지 않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 놀랍기도 하고 부디 한 본부장이 후회 안 하는 선택이길 바래요. 한현성은 진수지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한진태에게 찾아가는데 한현성은 김마리가 진나영이 혼자 오피스텔에서 입덧하면서 챙겨 먹는 게 힘들 것이라며 본가로 들어오라고 권유를 한 것 때문에 한진태의 허락을 받으려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나는 이 결혼에서 손을 뗄 것이니 내 엄마랑 모든 일을 상의하라며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업무 외적인 일로 집무실을 들락거리지 말라고 합니다. 한현성은 몸이 힘든 진나영을 혼자 오피스텔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한진태는 너는 아직 결혼도 안 한 사람을 집으로 들이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세상에 진나영 씨 혼자만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너는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렇게 네 자식이 소중한지 알면 진작에 사귀는 사람도 가려서 사귀었어야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란 여자와 사고나 치고 내가 보기엔 두 사람 절절하게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던 것 같던데 결혼식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니. 이것도 다 진나영 씨 작품이냐? 아니면 그 무식한 엄마라는 사람의 협박이냐? 한진태가 노발대발하자 한현성은 제가 원해서 제가 제 아이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으로 들어올 사람인데 좀 더 일찍 들어온다고 뭐가 다른 건 없잖아요. 오늘 진나영 씨를 집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한진태는 그래.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진나영 씨를 마주보고 싶지가 않아. 한현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나영에게 마음이 풀리겠냐며 한진태에게 따졌고 한진태는 너는 내 말을 콧등으로 들은 것이냐? 네 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지 되기 전에는 절대 며느리로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한현성은 진나영을 만나 아무래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이 들 것 같다고 말을 하자 진나영은 자신이 아버님을 설득해보겠다면서 한진태를 만나러 갔고 한진태에게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현성씨 아이예요. 한진태는 한현성의 아이를 가졌다면 이렇게 초조한 티를 낼 일이 뭐 있냐면서 아이를 낳으면 친자검사부터 하고 당당히 며느리로 살면 된다고, 만약 현성이 아이가 아닐 시에는 사기 결혼으로 고발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선택 잘하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진나영은 속으로 웃기시네. 이 아이가 현성씨의 아이든 아니든 해들재단 후계자로 만들 겁니다. 당신이 내 아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어. 진나영은 한진태에게 만약 제 뱃속의 아이가 현성씨 아이가 맞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작 며느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만 넘어가기엔 아버님께서 지금 엄청난 도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아이가 현성씨의 아이가 맞다면 해들재단과 병원 모두 제게, 아니 우리 콩이에게 모두 주세요. 한진태는 진나영의 말에 어이가 없어서 그래 역시나 나영씨 어머니를 쏙빼 닮았군요. 어디 해볼 테면 해보자고요. 한편 진수지는 한현성이 진나영과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 진장수의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장윤자는 너 우리 나영이가 먼저 결혼하는 것에 불만 없지? 요즘은 순서 같은 거 안 따지잖아. 괜히 배 아프다고 너도 애를 덜컥 만들지 말고 어차피 지금 만들어봤자 우리 나영이에 비하면 늦었어. 그러자 박복선은 너는 애미가 돼가지고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그러니 동네 아줌마들도 너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거야.
요즘은 중고마켓에 안 파는 물건이 없다는데 나는 네 그 입 좀 팔아버렸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그러자 장윤자는 어머니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제가 해들 병원 가서 바른 소리를 했으니까 우리 나영이 결혼이 앞당겨진 거라고요. 뭘 알고나 말씀하시지 않고 근데 수지 너 정말 여기 들어올 거야? 그냥 네 엄마랑 한 집에 살면 되잖아. 장윤자의 말에 엄마랑 한 집에 살라고요? 나를 엄마와 생이별 시켜놓고 이제는 한 집에 살라고요? 그러자 장윤자는 어머 얘가 오늘 아침에 찬밥 먹고 속이 뒤집어졌나? 왜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불어? 누가 누굴 생이별 시켰다고 이 난리야? 하며 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진수지는 어머니가 날 찾으러 온 우리 엄마를 거짓말로 돌려보내셨다면서요. 그런데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발뺌만 하실 거예요? 그러자 장윤자는 내가 니들 모녀 생이별 시켰다는 증거 있어? 진수지는 최선영의 일기장을 꺼내 보이며 장윤자가 거짓말을 하여 최선영을 돌려보낸 사실을 증명합니다. 저 어머니 용서 못해요. 그러자 장윤자는 너 이제껏 네 엄마 대신 너를 키워준 나한테 그게 할 소리야? 네가 뭘 용서를 못해? 나는 이깟 턴 일기장이나 가져와서 싸가지 없게 대드는 너를 용서 못하겠다. 너 내가 계모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지금. 진수지는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우리 엄마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용서가 되겠냐고요. 장윤자는 그래 좋아 용서를 안 하면 뭘 어쩌자는 건데?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진수지는 자신을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엄마를 고소하는 천하의 나쁜 년이라고 소문 다 낼 거니까. 너는 힘들게 폭직을 했으면 얌전히 발바닥에 기름칠하고 출퇴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너를 아주 버리고 이민을 갔었어야 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꼴을 보니 후회가 막심하다 하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고 진수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장윤자 씨 하며 소리를 칩니다. 팍복선은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자 수지야 맞다. 다 도영애미 때문에 네가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게야.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다 내 잘못이다. 도영애미를 내가 며느리로 본 내 잘못이 제일 크다. 하며 눈물을 지었고 진수지는 가족들이 모두 원망스러워서 진장수의 집을 뛰쳐나옵니다. 진도영은 박복선에게서 진수지가 집에 와서 엄마랑 한바탕 싸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수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자신이 채돌이와 찍은 묘비를 전송하는데요. 진도영의 아아송은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노래로 사람들은 진도영이 꾸미지 않은 모습에 반하여 꼭 내 동생이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처럼 편안하다. 여름엔 역시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듣보잡인데 노래 하나는 찰지게 한다면서 좋은 반응을 보였고 진도영은 비비롤 판매보다 훨씬 성과가 좋은 아아송 덕분에 진장수에게 효도를 하게 됩니다. 진수지는 과거를 돌려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진도영이 뮤비를 전송하자 힘든 처지에서도 해맑게 노래를 부르는 진도영을 보며 장윤자가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동생을 낳아주신 분인데 마음껏 원망할 수 없는 현실이 숨이 막힙니다. 진수지가 울며 웃고 있자 채우리는 그러다가 어디에 털난다며 진수지를 놀리며 다가왔고 진수지는 진도영의 뮤비를 채우리와 함께 봅니다. 채우리는 와 진수지 선생님 동생답게 진도영도 확실히 뭔가 포스가 있다면서 아아송이 뜰 거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진장수는 박복선에게서 진수지가 장윤자가 한 짓을 모두 알고 와서 원망을 잔뜩 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진수지를 위로해주려고 해들 병원으로 찾아왔는데 채우리와 진수지가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앉아서 유튜브를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에 자신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진수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어서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진장수는 최선영을 찾아가 진수지와 채우리가 깊은 사이인 것 같은데 두 사람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물었고 최선영은 채우리는 입양한 아들이라 두 사람이 사랑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장수는 그럼 당신이 수경이를 포기해야 하는데 힘들게 만난 수경이를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고 최선영은 나는 두 사람만 행복하다면 어떤 것이든 포기할 수가 있어. 수경이가 나를 엄마로 원하면 수경이를 찾을 것이고 수경이가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으로도 좋게 하며 모든 것은 진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한진태는 김마리가 자꾸 한현우를 언급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30년 전에 잃어버린 한현우를 다시 찾아볼 마음을 먹는데요. 채우리는 30년 전에 엄마가 암으로 사망한 뒤 보육원에서 살게 된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채우리의 친아빠가 몰래 데려간 것이었습니다. 김마리의 첫사랑 고승환은 한현우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진태에게 여자도 뺏겨 아들마저 뺏길 수 없다는 생각에 한현우를 유괴하였고 한현우는 충격으로 5살 이전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승환은 누나에게 현우를 잠시 맡겼는데 고승환의 누나는 자신이 암에 걸린 사실을 동생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고승환은 사고로 죽게 되고 고승환의 누나는 요양병원에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공교롭게도 최선영은 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고 고승환의 누나가 보육원에 맡긴 채우리를 몇 년 후에 최선영이 입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채우리는 고승환의 누나가 자신의 엄마라고 여기고 살았지만 엄마의 집에는 5살 이전의 사진은 한 장도 없는 셈이었죠. 김마리는 행여나 현우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서 실종 당시에 전국의 보육원을 모두 수소문하였지만 현우를 찾을 수 없었고 채우리는 최선영의 호적에 올려져 계속 살아왔던 것입니다. 채우리가 한진태의 집으로 가서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한진태의 집을 알아본다면 채우리가 한현우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아직 절반이나 회차가 남아있어서 갈 길이 먼데요. 지금껏 진수지가 엄마를 찾는 과정이 방송이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채우리가 엄마를 찾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